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미래탐구 원장이고요. 네, 학생들 수학 수업하고 있는 안재욱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오전에 설명회들 많이 진행하죠. 저희도 오늘 오전에 10시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전에 꽉 채워주셨고, 워낙 또 중요한 내용이고 관심이 많으신 거라 저녁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오후랑 저녁 때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3 분들이실 거고 아마 중2 이하도 계실 텐데 몇 분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도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용을 또 아셔야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선택을 하실 거고, 그래서 또 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많은 학교의 그 전과목 다 아마 이렇게 자료 정리된 건지 못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수년째 학교별반 진행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다 면밀하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 또 궁금하신 내용들 정리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 학교별로 전과목을 쭉 다 설명을 드리면 한 4~5시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 드렸으니까 이제 나중에 충분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교별로 구별할 수 있게 또 잘 이해되시도록 그 학교 가서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알겠고 그 학교 가서 1등급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또 1등급을 받는다는 게 대체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1등급이 결국 나오나, 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센텀 지역에서 규모 있는 학원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위에 지금 이제 많은 여러 학원들이 이 센터 안에 들어가 있죠. 저희가 그 고등학교 반은 일단 학교별 반으로 국어, 영어, 과학을 운영을 합니다. 수학은 어느 학교나 내용이 또 같으니까 수준별로 진행을 하고요. 국어, 영어, 과학은 학교별로 진행합니다. 이제 학교마다 교과서랑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내신 대비는 같이 할 수 없거든요. 뭐 애들이 자기 내신이 아닌 거를 수업을 같이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학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같이 모여 하다가 내신 기간에 뭐 한 달 정도 전에 이렇게 찢죠, 학교별로. 근데 저희는 그런 시간 변경이라든지 누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에 손해도 없고 그대로 그 학교 학생 일정대로 맞춰서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고요. 수학은 이제 수준별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거죠. 특히 국어,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자기 학교 내신 대비에 맞는, 또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고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나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거니까 저희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 뭐 이 자료 만드는데 거의 엄청난 시간을 씁니다. 수업 시간보다도 더. 그다음에 그 학교별 선생님들이 거의 뭐 짧게는 3~4년, 뭐 6~7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거의 다 잘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전국 단위 대치 목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입시연구소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대입에 대한 거의 수만 건에 해당되는 그 합격, 불합격, 또 입결의 결과, 학생부, 네, 이런 거를 다 분석하고 준비해서 매년 고3 입시생들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컨설팅 필요하신 거 받아주시게 될 거고, 지금처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의 진학 성공 지원이 저희의 가장 큰 모토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학 학과에 잘 더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센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사실은 이제 중학교는 학교별로까지는 안 해두고 대부분 고등산행을 많이 하니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학원들하고 좀 다른 거는 대부분 뭐 여름부터 뭐 예비고일반 시작하고, 또 이번에도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다들 시작하잖아요.
아마 엄청난 문자들을 받고 계실 텐데, 저희가 좀 다른 거는 저희는 2월에 시작합니다. 1월 말에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나와요.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자기가 어딘 고등학교는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지망은 했으나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마 들으셔서 알겠지만 난 쓰지도 않았는데 배정이 나와요. 지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또 똑같이 그 고등학교 배정 발표 있은 직후에 이제 학교별 간담회를 진행을 잡았는데, 직전에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센텀 중이랑 센텀 파크 쪽에 갑자기 여기에 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일고에. 쓰지도 않았는데 몇십 명이.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화 걸렸어요. 아니 나는 센텀고 썼는데 또 해강고 썼는데 남일고가 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전혀 그 학교는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뭐 설명회부터 보도 전혀 관심도 안 가졌고 센텀고 뭐 해강고 이 지역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일고 배정이 나오니까 오셔가지고 저희도 갑자기 최대한 조정해서 반을 만들었어요. 지금 남일고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일반고 배정이 이제 지방을 쓰잖아요. 그거를 완전 막뺑뺑이가 아닙니다. 네, 완전 막뺑뺑이를 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만약에 뭐 해강고에 그 해에 성적이 높거나 정말 잘하는 애들이 왕창 썼어요, 지망을. 그럼 그 안에서 몰리면 그 애들이 몰리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딘가는 분명히 좀 부족한 친구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평준화가 깨지는 겁니다. 평준화가 뭐겠어요? 고르게 비슷하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절대평가를 받지만 다 원점수까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우리가 절대평가로 A로 받아서 너도 A, 나도 A인 거지, 실제로 원점수 평균은 나이스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 한마디로 300명이면 1등부터 300등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해강고를 지방한 애들을 모아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성적 그룹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쓰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가 나왔냐면, 나는 원래 1그룹인데 해강고를 썼어. 근데 한마디로 뺑뺑이 도는데 나는 초이스가 안 됐죠. 그러면 다른 학교의 1그룹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망도 1지망, 2지망 하나도 안 썼는데도 다른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수준 안에서 안 뽑혀서 갔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네. 안 그러면 너무 심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인 학교는 그 해에 그 학교는 정말 공부적으로 황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친구여도 맨날 뭐 다른 거 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그 해 그 애들이 올라가서 그 해 실적이랑 뭐나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등학교가 완전 이상해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 거죠, 쉽게.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있고. 자, 자료가 이제 여러 가지지만 오늘 이제 고교 선택으로 메일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안 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밑에 애들이 싹 다 바뀌기 때문에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또 재수의 세계로 가신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각심을 위해서 저러면 가면 안 되겠다, 무조건 3학년 때 끝내자, 네, 이런 의미로 그래서 포인트들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이게 우리 아이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년에 가면 이 과목들을 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이게 1학년 과목들이죠. 네. 그리고 2학년, 3학년을 가면 이 중에 과목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합니다.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이 다 나와요. 필답고사랑 수행평까지 넣어서 한 학기마다 각 과목의 옆에 쭉 성적이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진로 선택이라는 거는 등급은 안 나오고 일반고나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A, B, C 세 그룹입니다. 그 지금 중학교는 5단계잖아요. A, B, C, D, E. 이건 더 넓어요. 3단계밖에 그룹이 안 돼요. A, B, C. 그래서 보통의 일반고를 보면은 한 2,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한 3분의 1 절반. 3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진로입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1학년 때 등급은 이건 다 나옵니다. 1등부터 9등까지 다 나오고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도 대부분 등급 나오는 과목이죠.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이랑 3학년 가면은 내 나쁜 등급을 한마디로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성적이 나와야 내가 2점 빵이야. 그럼 1등급을 많이 늘려야 이게 1점대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1등급 나오는 과목이 없어진다. ABC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뭐 카드 의대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당 한 명이니까. 누구 줘야 돼요? 전교 1등 주겠죠, 이과에. 뭐 이런 합의는 되겠죠. 그래, 1등아, 네가 서울대 의대를 쓰니 2등은 카드 의대 주자. 뭐 이런 합의? 아니면 2, 3등이 좀 차이가 나요, 1등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 등급이 1점 빵이랑 1.1대가 아니야. 그럼 사실 1등한테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2등, 3등 애가 1.45야. 그러면 카드 의대 써봐야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주는 거예요. 어차피 써봐야 안 되니까. 차라리 1등한테 줘서 그래, 네가 서울대 의대 카드 둘 다 붙어라. 그럼 우리는 둘 다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실적은 다 건수거든요. 솔직하게 명수로 밝히는 데는 없습니다. 그죠? 휘문고에서 작년에 의대만 150이 갔다고 떴어요. 151. 네, 건이에요, 건. 휘문고 아시죠, 서울에? 자, 151건인데 그 중에 현역 고3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휘문고등학교. 의대를 고3만, 그러니까 입시생 따졌을 때 151건이 간다는데 스카이도 아니고 대체 그 중에 몇 명일까? 근데 저희 대치민탐이 있잖아요. 저희는 압니다. 15명. 현역 고3. 근데 15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7명이에요. 자, 8명이 뭐냐면 논술입니다. 근데 논술로 의대를 간다는 건 내신이 아니죠. 수능이에요. 왜냐면 의대 논술은 뭐가 세니까? 수능 최저가 세요.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오면 의대 논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8명도 실제는 수능으로 간 거죠. 그럼 실제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넣어서 현역 고3이 수시로 간 거는 7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수십 명은 다 뭐 N수생입니다. 자기 학교 출신들이 의대 가면은 그게 151건으로 거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정시에 수능으로 갔겠죠? 그럼 가나다를 쓰니까 보통 한 2개 정도는 붙어요. 왜냐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의대 갈 정도로 정시 수능을 잘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다를 썼겠죠? 보통 2개, 3개씩 붙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재학생 15명이 만든 건수는 뭐 한 2, 30개, 3, 40개밖에 안 돼요. 100 몇십 건 전부 다 재수생 거고, 그나마도 한 명이 2, 3건씩 붙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겠죠. 근데 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재수라도 해서 가는 게 어디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알고 가시라는 거죠. 그런 상황.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이런 과목을 하는 애들을 만나요. 이게 이제 우리 중2 애들이 2025년 딱 우리랑 1년 차인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학점제가 돼서 이런 과목을 한대요. 모든 과목을 다 쪼개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학기에 저 과목을 학점 따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학점제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예요. 왜냐면 학점제가 되려면 우리 대학 때처럼 재수강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학점제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몇 분 계시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드디어 자유로운 영어로 살다가 쌍권총 좀 차고 군대 간 다음에 복학해서 신분 선택을 하잖아요. 재수강을 하면서 학점을 바꾼다고요. 근데 얘네는 그 학기에 이 과목 못하면 끝이에요. 이건 학점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학점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학기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건 우리 밑에 애들은 전국 모든 고등학교 자사고는 진도가 다 똑같아요. 이제 그 학기에 이 과목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이걸 2학년, 3학년 때 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거고. 자, 이게 이제 수학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밑에 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고1 수학 상하, 수원수투 미적분은 없어지고 공통수학 1, 2로 바뀌고 수학 1이 대수라는 걸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수능 과목입니다. 공통. 모두가 이 세 과목을 쳐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이 이제 밀립니다. 미적분이랑 기하는 수능 공통 과목 선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수를 하면 확률 통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 문과생이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이과생이면 대부분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할 텐데 뭐 대부분 미적분 하겠죠. 근데 그러면 안에 또 확률 통계를 새로 해야 돼요. 수능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단원 세부까지야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일단 포인트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의 내신이란 말이죠.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시면 성적에 A, B, C, D가 나오고요. 9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4%, 2등급 11.5 몇 프로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 옆에 성적 옆에 이게 다 기록이 돼요. 근데 나중에 학생부 보시면 이따 학생부도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원점수, 평균, 수강자수,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A, B, C, D는 90점, 80점 이상, 70점 이상 그거예요. 네. 근데 자, 제가 1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인데 원점수하고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평균하고 1등급 안에서도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4% 아닌데 한마디로 이거죠. 너 1%의 1등급이야, 4%의 1등급이야 를 줄 세울 수 있다고요. 이걸로 계산, 이제 Z 점수라는 게 있어서 저걸 싹 계산하면 점수대로 쭉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밑에 애들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5단계의 성취도는 같은데 등급이 9등급 체제에서 5등급으로 바뀐단 말이죠. 근데 원점수 평균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없어지죠. 표준 편차가. 근데 이건 웃기는 겁니다.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가 몇 명인데 이거 2개 있으면 누적 데이터 갖다 하면 이건 추정이 돼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 그럼 또 역시 뭐 할 수 있다? 줄 세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1등급부터 9등까지 해서 250명 기준으로 하면 전교 10등까지가 1등급, 27등까지가 2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밑에 애들은 등급이 5단계로 바뀌어서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지금 현재 거의 2등급까지가 같은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학원들에서 이러니까 특목 자사고가 뭐 유리해지고 더 많이 가야지 않을까 하는데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 현재도 뭐 요즘에 의대 열풍이 워낙 세니까 현재도 2점대 단 애들이 자사고라도 의대를 가긴 어렵습니다. 휘문도 그 날고기는 휘문도 제 학생 중에 7명밖에 못 가는데 그 7명은요 정말 짱이에요. 정말 잘합니다. 휘문고 전교 10등 안에 있는 애들 정말 잘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휘문고는요 고대 의대 티켓이 전교 20등도 안 받아요. 붙을까봐. 왜? 난 수능 자신 있거든. 연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고대 의대 티켓을 안 받아요. 붙을까봐. 20 몇 등까지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제가 쓰자 싫어해 해서 20 몇 등까지 온 거예요. 그 걔네들 정말 잘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자, 여기에 28등은 3위인데 여기에도 28등이 가 있죠. 근데 지금도 28등을 안 뽑기 때문에 여기 2등급이 넓어졌다고 얘네를 뽑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80등이면 2등급이지만 원래는 몇 등급이에요? 4등급입니다. 4등급은 애초에 스카이나 의대는 힘들어요. 지금도. 근데 이 수치를 아는 대학에서 2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70등, 80등을 뽑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스카이나 의대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학생을 뽑지 않아요. 학생을 버려요. 입시가. 왜 그러겠어요? 의대가 지금 3,016명 뽑는데 의대 전체 3,000명인데 한 10,000명 이상 지원합니다. 그럼 자기 선발할 인원보다 지원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게 뽑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네, 이미 자기 정원보다 더 많이 오는데
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너 예전에 이하고 이걸 같이 본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이 2는요 엄청난 정말 무서운 주원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2 달면 좋은데 못 갑니다. 10%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 2등급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너 26등이야 85등이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로 1, 2등급 차이면 그래 11등, 20등 안에 들었네라는 의미지만 여기에 2를 달아서 만약에 이걸로만 계산을 한다면 80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대학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하지만 여기도 아까처럼 뭐 다 줄 세우겠다? 원점수 평균 있으니까 저거 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는 왜 더 심각하냐? 자, 우리 만약에 27등이야. 여기 가면 벗어난 거죠. 더 안 좋은 겁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사고 가서 유리해진다는 거는 대학을 정말 모르거나 대학에서 정말 순수하게 너 2등급이네 80등 26등 다 똑같은 2등급 취급해줄게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중위권 낮은 대학을 간다고 하면 뭐 그렇게 러프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최소한 서성한 이상 의대 스카이를 보실 텐데 거기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더 많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수하면 우리의 아이들의 이성적이 이걸로 다 바뀌어야 돼요. 대학에서 환산을 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손해보면 손해봤지. 그래서 모든 걸 죄송합니다. 다 끌어다 달러빈 데서 쏟아 부으셔서 3학년 끝내세요. 그게 더 쌉니다. 4학년 가면 4학년 갈지 5학년 갈지 알 수 없어요. 수능 다시 봐야 되고 내신 세고 해야 되니까. 네, 뒤쪽에 하셔도 되는데 뭐 짧게 하실 거면. 네. 재수를 하게 되면 네. 보통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능으로 가잖아요. 근데 왜 내신 점수가 바뀌나요? 자, 당장 내년부터 서울대, 연고대도 다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물론 정시에서 내신 반영은 수시에서 내신 반영이랑 좀 달라요. 수시는 말 그대로 아시는 대로 1.5네, 1.6이네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숫자로 한다면 정시에서 내신 평가는 1점 몇 이게 아니라 그 등급을 2명이 판단해서 A, B, C 그레이드 점수를 주거든요. 중요한 건 어찌됐건 내신 평가를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대로 스카이나 의대를 보는 상황에서 어차피 그 수준 애들이 모여질 거고 그럼 수능으로 간다고 해도 내신을 같이 봐서 뽑는다고 하면 어차피 쉽게 말하면 의대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의대는 거의 좁은 점수 애들이 비슷한 수능 점수 애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원래부터 내신 평가를 한다고 돼 있어. 그럼 내신이 반영이 되겠죠. 그럼 재수한 애들은 현역하고 다른 내신 등급이니까 환산을 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게 그대로 오롯이 내 거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쪽보다 나쁜 쪽이 더 많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뀌는 수능이에요. 우리는 이 수능을 치릅니다. 중3 친구들. 근데 수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선택이 없어요. 국어 다 공통, 수학 요거 3개 다 공통, 영어랑 한국사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이제. 우리는 문과생들은 사회 골라서 2개 보고, 이과생들은 문화생지 중에 골라 2개 볼 텐데, 원투 중에. 이제 이게 다 안 봐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봅니다, 수능에서. 이거 몇 학년 거? 1학년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을 치르고 2학년 때 딴 거 했다가 3학년 때 다시 저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수한 애들은 뭐 생원 지원 요즘에 많이 보니까 생원 지원 봐. 아니면 문과 애들은 뭐 생윤하고 뭐 사회문화 봤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이거 다 버리고 자기가 3년 전에 했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시 끄집어내서 수능 대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 이과 애들은 미적분 버리고 확률 통계를 해야 돼요. 어쨌건 새로운 수능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남았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 미적분 2하고 기하를 선택으로 넣는데요. 알아보세요. 가끔 저희가 이게 건물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신호가 이상하게 뜰 때가 있긴 하거든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대학 수능에 허용을 해준다면 당연히 대학 상위권 대학이나 의대에서 이걸 안 쓸 리가 없겠죠.
그럼 수학을 5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늘어나는 거죠, 현재보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아까 보셨죠? 현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3학년 1학기 때 등급 나온 감이 대부분 없어요. 다 AB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BC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하겠죠. 9등급보다. 근데 우리 밑에 애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전부 다 저 성취도랑 저 등급이 다 나와요.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능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밑에 애들은 부담이 과중된 거지 덜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내신 3학년 1학기까지 다 챙겨야 되고.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하죠. 얘가 등급 넓혀줬잖아. 그랬으면 자 어떻게 했으면 제가 호응할 수 있냐면 평균 원점수 주지 말아야죠. 몇 명 수강인지 주지 않고 말 그대로 진짜 A, B, C, D만 줘야 돼. 아니면 등급만 진짜 주거나 그럼 1등급이야. 그러면 얘가 27등인지 1등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진짜 그거대로 오롯이 평가를 받는 건데 등급하고 성취도 다 주고 옆에다 점수하고 평균도 줘. 이거는 뭘 더 보겠냐고요. 줄 세울 수 있는 걸 보지 대학에서. 더더군다나 상위권 하거나 의대들. 가면 안 됩니다. 3학년 때 끝내시기.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서 아셔야 될 것들이 이게 최신 서영고의 입학생 수입니다.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정도 돼요. 자연계 인문에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정시가 4,400명, 거의 40% 이상이 정시 수능으로 뽑아요. 근데 우리 밑에 애들도 이게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수능의 우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밑에 애들도. 수능의 우위를 깨트리려면 다 절대평가로 바꾸고 이거 줄여야 돼요. 20% 이하. 그럼 진짜 학점제의 수능은 자격고사고 뭐 학교 이렇게 될 테지만 정시 비율은 40% 이상 유지. 수능도 국어 수학은 9등급 점수 표준 점수 유지. 그럼 이름만 바뀐 거지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콧방귀 끼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 되겠네.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의대. 아까 3,016명 뽑는다고 했죠? 이것도 이게 안 바뀌어. 이게 계속 유지예요. 40% 가까이가 그냥 정시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해서 의대 가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의대 몰빵의 2기가 시작이 됐어요. 한 1, 2년 전부터. 지금 10년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이 의대 과밀이. 20년 전에는 의대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솔직히 이과에서 의대가 1등이 아니었습니다. 전자공예나 제로계측공학과 이런 서울대 이런 데가 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이제 의대가 짱 됐잖아요. 저 신호나 뭐랑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됐으면 더 진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재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사고의 재수생 비율입니다. 22년 졸업생 수 이만큼인데 자 1등 상상고 60%가 재수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라 저희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상고는 강대와 시대인재의 인큐베이터다. 얘네들이 다 석 달 뒤에 거기 가서 앉아있죠. 강대나 시대인재 가서 저희 대치비탈이나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외대부고 45%, 청운고 54%. 이 재수 비율입니다. 근데 이거가 입시장에서만큼은 만큼은 나쁜 건 아닙니다. 얘네가 왜 재수를 하냐고요. 아까처럼 정시가 많이 살아있고 수능에 자신 있으니까. 뭘로 못 간 거죠 얘네는? 수시로 못 갔겠죠. 왜? 내신이 한 10등 20등 벗어났으니까. 근데 수능은 자신 있어. 자 그럼 2기 의대 몰빵이 뭐냐면요. 이젠 의대를 가도 재수를 합니다. 제 제자한테 연락을 부산에 갔는데 연락이 와요. 선생님 한 번 더 할래요. 이번 여름이 더 심해졌어요. 왜? 수능 킬러가? 그러니까 어쨌든
의대 가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잘했던 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최저도 맞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킬러가 없어? 나 작년에 킬러 때문에 서울로 못 갔는데 한 번 더 해. 신분세 다시 의대를 받고 고투 서울로. 그래서 두 번째 이상한 의대 몰빵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대 갔는데도 재수. 그래서 서울에 의대반이 있습니다. 재수반에. 의대 재학생반. 황당한 일이죠. 거기 입학 조건이 그거예요. 의대 학생증. 그래서 그 의대보다 윗그레이드를 가면 수강료 할인, 장학금 준대요. 자기들은 붙여놓고 이제 광고해야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것보다는 말이 되는 얘기겠죠. 일어나고 있어요. 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부산이니까요. 전국 최고가 아니면 세계 최고예요.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울경 고등학교 소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의대 인원수인데 지역 인재만 300명, 거의 300명을 뽑습니다. 다른 지역 애들은 쓸 수 없는 거. 부울경 소재 고등학생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이 뭐냐면 누구나 다 전국에 있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164. 자, 그러면 대략 460짜리 정도 되잖아요. 자, 근데 460이 아닙니다. 매년 부울경에서요 의대를 600명 이상이 갑니다. 왜 그러죠? 우리 부울경 애들은 저 460에 이 학교만 가요, 의대를? 서울 가잖아,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자, 이거 부산대 의대 붙었어. 연락이 왔네, 고대 의대에서. 어디 보내실래요? 당연한 얘기죠. 가요. 그 인원이 100몇십 명 정도 서울로 갑니다. 서울대 의대부터. 작년에도 올해도 7명 갔잖아요. 서울대 의대 부산에서. 그리고 실제로 600명 정도가 현재 부산에서 의대를 가고 있어요. 의대만. 치대도 빼고 약대도 빼고. 그러면 부산에서 이미 1000명 이상이 의학계열을 가고 있어요. 1000명 가까이가 의학계열로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의대만이에요. 자, 부울경에 의미가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가 안 돼요. 산술적으로 전교 3, 4등이 의대를 못 갈 수가 없습니다. 600명이 뽑는데 학교가 200개라니까요. 전교 3등, 4등이면 의대를 가. 축하드려요. 진짜 이렇게 편한 의대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명도 의대가 없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최저를 못 맞춰서. 그 학교도 전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교 1등이 2점대는 아니에요. 그죠? 1점대일 겁니다. 일반 고등인데. 근데 왜 거긴 의대가 없냐고. 서울대도 없고.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자동 다 탈락. 학력 수준이 애들하고 서울 애들이나 이런 코아 애들 붙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걸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는 수능이 없는 의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가요. 그래서 수능 정시로도 정시로도 의대를 갈 정도의 수능 점수가 나오니까 수시로도 가는 거지. 최저는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요. 자르는 컷 기준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과 공부를 정말 세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과대 공대는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의대는 이제 아예 새로운 세계가 구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대는 따로 제가 설명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하시고 일단 고등학교 선택이니까 이 정도 느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자, 이게 최근 이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입니다.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90명이면 1등 1등급, 2등 2등급, 3, 4등 전교 3등급. 전교 3등인데 3등급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 나죠. 그리고 보면 200명 넘도 깨진 학교들이 꽤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문과형 학생들은요, 반드시 외고 국제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 부산이고 250명 맞네. 그래, 오케이. 네, 국제고 좀 적은데? 아니요. 자, 생각해보세요. 해관고 많습니다. 300명. 그런데 국제고랑 부산외고는 3년 내내 다 문과라고요. 여기는 어쨌건 2학년이 되면 뭐가 갈려요? 문이과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생각해보세요. 상경계열 갈 애가 한테 야 우리 지구과학 듣자 들어요? 선택을? 들을 리가 없죠. 또 나 의대 가고 싶어. 걔한테 야 우리 한국지리 하자. 우리나라를 알아야지. 들어요? 걔네들이? 안 듣죠.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인원수가 절반 이하로 줄죠. 근데 얘네는 국제고랑 외고는 3년 내내 다 문과니까 이제 내신 따기가 더 좋은 학교가 특목고가 됐습니다. 특히 문과는. 그래서 느낌상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 문과보다 실적이 한 두세 배였는데 저는 지금 5배 이상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원래는 특목고가 인원이 적고 일반고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문과니까. 그래서 학교 인원 생각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제일 초롱초롱 보시더라고요. 학생부. 자, 외고 국제고 학생부입니다. 보실 게 이제 뭐냐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까 보셨듯이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지금 중3분들은 다 나오는 겁니다. 외고 국제고가 보면 이제 표준 편차라는 뭐 잘했죠. 90원대니까 11.5점, 뭐 9점 이 정도 보이죠. 표준 편차. 이게 뭐냐면 애들끼리 얼마나 차이 나냐예요. 저게 작을수록 애들끼리 실력이 비슷한 겁니다. 자, 얘 잘했는데 등급 이 정도. 외국 국제고 가서 이 정도 1, 2등급 받으려면 이 정도 점수 해야 됩니다. 그냥 90점대가 아니고요. 97, 98. 이 정도 해야 돼요. 이게 1학년 때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에 그 대학 블라인드 하는 거 아시죠? 대학 지원할 때 학교 이름 가려주고 학생 이름만 듭니다.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 이건 대놓고 그냥 나 외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고에는 이런 과목이 없어요. 이 블라인드가 무슨 의미?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로 보세요. 진로가 영어야. 진로가 영어야. 일반고에 이런 게 없다. 그냥 보자마자 외고 학생부예요. 외고 국제. 자, 2학년. 자, 아무래도 표준편차 14, 15, 17, 10 좀 벌어지죠?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조금 점수가 떨어지긴 했죠. 과목이 어려워지니까. 자, 등급도 좀 떨어졌죠. 아까 1이 많았는데 이제 3도 있고. 자, 어디 갔을까요? 대학교. 외국국제. 뭐 좋은 거니까 보여드렸겠죠? 서울대 갔습니다. 서울대도 그냥 인문 철학이 아니고요. 언론 정보. 그러니까 외국 일반고에서 이 등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구대도 안 돼요. 이 등급으로. 이게 외국 국제고니까 가능한 거. 그래서 문과형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봤듯이 진학 성공 지원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유리하게 갈 것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일이니까 너무 외국 국제고 미는 거 아니냐. 왜냐면 사실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면서도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추천을 드려야지. 그리고 얘의 수능 모의고사 점수예요. 5일이죠. 자, 그러니까 앞에 등급 보시면 뭐 2학년 때 3도 있고 2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는 5일. 그러니까 대학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 좋아하냐. 근데 일반고는 반대로 내신에 단 1인데 이게 2, 3이야. 뽑을 리가 없죠. 뭘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수능을 당연히 더 믿죠. 전국이 다 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일반고입니다. 아무래도 표준 편차가 벌써 15, 18. 표준 편차가 크죠. 일반고는 아무래도 애들 편차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잘했죠. 5등급에 190, 99, 97. 아, 네. 저희 학생이라 잘했습니다. 자, 등급. 일반고. 3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잘했죠. 자, 2학년입니다. 2학년 아무래도 좀 벌어지죠. 표준 편차가.
오히려죠, 오히려. 자, 어디 갔을까요? 일반고. 뭐 과학 보시면 알겠지만 이과생이고, 뭐 의대 갔죠. 갔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됐냐면 전화가 왔습니다. 아, 선생님 부산대 의대 됐어요. 축하해. 너무 좋아요. 전 고신대 동아대라도 되면 가는 건데. 오케이. 다음날 선생님 고대에서 연락 왔어요. 고대 됐어요. 와, 축하해. 다다음날 와, 선생님 카대에서 연락 왔어요. 카대 갔습니다. 얘가 전교 3등이었거든요, 이때 이 학교에서. 네. 내신 관리랑 아주 잘한 거죠, 일반고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인지인데, 이 부산이니까 지역인재 특수를 아주 톡톡히 본 친구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인데, 이거 보세요, 인원을. 이게 지금 1학년한테 2학년 과목 선택시킨 거예요. 과학이 100명이 안 됩니다. 57명, 75명, 확률 통계 19명. 이거 어떡할까? 얘가 여기다가 이게 선생님 저 이거 확률 통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뭐 이과 학생부 왜 웃기는 소리죠? 이걸 왜 해? 수능도 안 볼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과생이니까 과학 많이 하고 수학 많이 해야 뭐 학생부 평가를 주고. 자, 내신 등급은 볼륨입니다. 볼륨으로 소리를 조절하죠. 과목 선택하고 세특, 행특은요, 이퀄라이저예요. 고음, 저음, 에코 이런 거. 얘를 아무리 조절해도 볼륨 커져요? 안 커지죠. 그래서 같은 볼륨 상태에서 고음, 저음으로 비교는 되지만 과목 선택 잘했다고 해서 등급 낮은 애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렇게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급도 높은데 더 잘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뽑을 리가 없어요. 비슷할 때 얘기죠. 나하고 비슷할 때.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다 폐강 과목입니다. 폐강. 열릴 수 없는 거. 인원이 적기도 하고 선생님이 없어요. 이 과목을 신청을 해도. 거의 뻔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거 선택 과목 나올 때부터도 회의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불가능한 거를 장착해 놓은 거예요. 현장에서는 거의 실현이 잘 불가능한 거예요. 학점된 더합니다. 거의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담합해요, 담합.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듣자. 인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는요, 선택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게, 자사고 가서 중경예시 가려고 갔다는 경우는 없죠. 못 간 거 아닌가요? 중경예시 가려고 자사고 가진 않는단 말이죠. 최소한 서영고 이상 의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의 실력이 안 되면 보내지 마시라고요. 다른 설명이랑 다를걸요. 다른 설명이 지금 난리예요. 자사고, 와, 유리하고, 뭐. 전 특목금 밉니다. 외고는 전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자사고는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저게 바뀌어도 등수랑 점수를 환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뽑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왕창 뽑을 수가 없어요.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서영고의 공대도 그렇고. 마음 같아서 뭐 애들 막 100명씩 뽑고 싶겠죠. 근데 그럴 때 난리 납니다. 어디 한 학교에서 이렇게 뽑았냐고 난리 나겠죠. 나름대로 쿼터가 있고. 이게 지금 자사고인데, 이거 보세요. 표준 편차가 한 자리예요. 애들이 좋다는 거죠, 실력이. 5점, 7점, 3점. 자, 그래서 얘 등급이, 자, 이거 보세요. 자, 1학년 1학기 수학 몇 점? 85점. 몇 등급? 자, 2학기 때 몇 점? 86. 몇 점 올랐어요? 1점 올랐죠? 등급 얼마 바뀌었어요? 2등급이 바뀝니다.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1점 바꿨는데. 과학 94점 1등급, 2학기 90점 4등급. 4점 차이로 3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1점 초반 내신을 만든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이런 현실 때문에 그래요. 아니 1점으로 등급이 바뀌는데 1.12 만든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든 청운이든 1등들이 보점 1.56 정도 돼요. 1.4 하면 와 정말 괴물이고 내신 평점. 그러니까 얘네들은 1.56 정규 1등도 1.56이니까 대학 전형에서 수시에서 교과 전형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왜? 일반고 1.1하고 붙을 수가 없으니까 자동 탈락이죠. 1.56으로 어떻게 붙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아무도 못 써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영재고, 과고는 교과 전형은 그냥 없는 카드입니다. 쓸 수 없고 다 종합 전형 쓰겠죠. 거기서 다 만나. 팍 터지는 거죠. 2학년 잘했어요. 그래도 표준표도 좀 벌어지지만 잘했죠. 좀 더 올린 느낌이죠, 그죠? 어디 갔을까요? 자사고. 예, 아주 잘하는 겁니다. 네, 의대 갔습니다. 울산대 의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게 전교 5등 안건이에요. 전교 5등 아는 데가 이게 일반고랑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저 틈바구니에서 이 내신 관리를 해서 1점대를 만드는 그 등수가 돼야 수시로 자사고에서도 가는 거지. 자사고 갔다고 해서 더 넓게 많이 이렇게 좋은 데 가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자, 이게 앞에 수능이에요. 올인이죠. 그러니까 수능은 이 정도 될 수 있어야 내신도 저렇게 나오는 거고 좋은 데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방학마다 이제 청운이나 이제 포철에서 팀 수업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기에 상위권 애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그 등급이 나오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에 많이들 질문하시는 말이에요. 자사고 가야 돼? 일반 가야 돼? 일반고는 어디 가야 돼? 자사고, 저는 그 자사고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10등원에 들 수 있으면 가라. 근데 그 있으면이라는 걸 이제 판단해드린다 이거죠. 테스트 보세요. 저희가 진단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면은 6개월 뒤에 애가 보여요. 어느 정도 가 있을지. 제가 걔네들 수업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가지 마시죠. 보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 근데 애가 애살이 있고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교복 이쁘대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말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갔어. 근데 1학년 끝나고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면담 좀. 아 네. 전학을 어디로.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다가 점점 흥분해서 따져요. 그때 왜 자기를 더 안 말렸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면 더 강하게 붙잡자. 잡아줘줬어야 되냐 아니야. 제가 분명히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가르치냐고. 갔는데 말 그대로 내신으로는 이제 수시로 좋은데 못 가는 게 끝난 거죠. 1학년 끝나니까. 네. 근데 그게 무슨 4, 50등이 아니에요. 15등? 20등. 아주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자사고도 그 정도. 근데 문제는 대학 입시 전형 현실 지원에서는 이제 10등의 고민이 나오는 거죠. 10등과 원서 쓰자. 저 연대랑 성대 의대도 좀 쓰고 싶은데 전교 6등까지 썼다. 아 그래요? 얘가 좁은 거죠. 과연 1등을 안 뽑고 날 뽑을까? 10등을? 못 써요. 결국 쓸 게 논술밖에 안 나왔어요. 전교 10등이면 아주 잘한 건데 자사고에서 이 수시 원서에서는 의대판으로 넘어가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교 8등인가에는 이제 왔는데 선생님 저는 의대가 아닙니다. 저는 공대 가고 싶어요. 야호! 그래서 걔가 서울대 직위를 받아요. 서울대 티켓을 받아요. 씁니다. 그래서 붙어요. 공대니까. 다 의대판이라서. 현실 지금 의대판이라고 고등학교 현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애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거 제인데 야 처음 거 형 의대 몇 명 갔어? 그거 학교에서 공개 안 했을 텐데요. 모르지만 정시로 한 명.
수시 대여섯 명, 10명이 안 돼요. 의대 성적 나온 사람 3명 정도인데 실제로 2명은 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수능 잘 보냈는데 그 잘 본 거로 정시를 갈 수 없어요. 뭘로 붙어버리니까. 수시로 붙으니까. 그럼 쟤네들은 과연 수능에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수시 원서를 안 썼을까요? 자, 모의고사 3학년 내내 다 만점이야. 그럼 나 수능도 만점 받을 자신 있으니까 수시 원서 안 써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학생 현역이 수능으로는 좋은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붙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애들은.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선생님, 총고 오는 애들 좀 알려주세요. 얘가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 했냐면, 중학교 때 자기랑 비슷했던 애가. 자기 초음고하고 걔는 일반고 간단 말이죠. 근데 걔는 가서 전교 1, 2등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나 일반고 갈 거야. 그래서 정말 자사고 선택은 자사고를 가지 말라가 아니고 갈 수 있을 수준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갈 수 있는 걸로 가자. 그래서 그 판단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중3들 아주 예민하실 텐데.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개 학교의 포인트들 이 정도 해야 2등급 안이 되고 이런 내용으로 1, 2등급이 갈린다. 이런 거 종합하셔야 학교 선택하실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일부는 질문 같은 것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선생님 모셔서 국어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메타고스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동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강의실에 수업하다가 이제 제 차례 돼서 왔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예비 고1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해고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 꾸준하게 이제 합을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또 이렇게 해고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교재가 현재 이제 고2, 고3 교재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순서가 인근 학교 중에 수능 국어에 이제 내신 국어의 난이도 순이에요. 첫 번째 해고입니다. 국제부나 외고를 빼고 해고나 뭐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게 될 뭐 동문여고나 센텀여고나 이런 학교들 이야기를 할 텐데, 해고는 사실 1학년 때 이미 교과서를 쓰진 않아요. 쓰진 않고요. 1단락 문법이니 뭐 이투스 기출의 바이블 독서니 문학이니 하는 시중교재를 씁니다. 시중교재는 고등학교 1학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미 1학년 이제 수준의 고3까지의 국어력을 준비해 오길 바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해고 관리로 준비를 해야지, 자소서도 쓰고 또 국어 공부도 선행도 좀 시켜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여기 이제 이런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선행이 조금 준비 기간이 좀 있었어야 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해볼 생각하신다면 조금 바삐 움직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는 위에 선배나 또는 이 형제가 있는 집에서는 조금 준비를 먼저 했을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연하고요. 4학년 2학기 시험은 상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총선 올려줬고 선행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중교재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이제 교과서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한번 치면 현대소설 30작품, 현대시 30작품씩 해서 막 60개 정도의 작품이 시험범위예요. 한 문제씩 내도 60문항인데 학교 기출이 60문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정시력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나중에 사실은 수능 치게 되면 고3쯤 되잖아요. 메이드가 되면 거의 100점씩 받아요. 사설국에서 지금 해고 쳤거든요. 제 고3반 아이가 방금 쳐서 선생님 저 아깝게 하나 틀렸네요. 자, 6월달 모의고사부터 지금까지 해서 처음으로 하나 틀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학년 때는 78점이었어요. 모의고사가. 정말 애먹었죠. 준비를 안 하고 온 아이예요. 해고반이 만들어지면서 합류한 아이였는데 3년간 꾸준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칠 때마다 60개씩 작품 공부하니까 그걸 이제 선생하고 머리 맞고 같이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메이트가 됐습니다.
서초에 있는 모 재수학원의 재종관의 그 1위부터 5위까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해고 출신들이에요. 이 말인즉슨 3년 내내 속된 말로 불렀던 뺑이가 이제 굉장한 수능력으로, 정시력으로 무장이 된 거죠.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의대 수능 없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장착이 된 겁니다. 자, 얘네들이 그러면 1학년 때 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를 점검하고 싶잖아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이다. 국어영역입니다. 아니면 그해 11월, 아니 10월이구나, 고3이니까 10월 모의고사 국어영역 하나 던져주세요.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공간에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해서 80분간 밀어 넣으세요. 아시겠죠? 와이파이 내는 곳은 조용히 폰 꺼내가지고 11월 모의고사 국어 답지 띄워서 봅니다. 그래서 다 맞으면 우리 엄마가 또 의심할 텐데 하나 틀려줄까? 이러면서 한 두 개 틀려요. 그래서 1등급 그 스텝 맞춰내줘. 아 엄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치킨이나 먹을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적한 사찰로 데리고 가세요. 전기 수도 없는 곳에 가서 80분간 시험을 정시붙이게 해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이나 10월 모의고사 정도를 1등급 내지는 2등급 정도까지 받아내면 이 아이는 해고 첫 중간고사 때 반에서 국어 1, 2등 내지는 1등급 찍어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실력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10월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대한민국 입시에 포함된 국어의 점수가 다 들어있죠. 화법 5개, 장문 5개, 또 문법 5개, 문학 15개, 그리고 뭐 독서 15개. 근데 시중국어는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매 11문제, 화작 11문제, 문학 17문제, 독서 17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두 개 내지 오답률로 줄여낸다면 이 친구는 이제 국어 메이드가 된 거예요. 사실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예비 고일들이 그 1등급을 받아야 돼.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해고 국어 내신 1등급 받을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걔네들입니다. 4% 7명. 그렇죠? 고3 시험지를 내밀었을 때 그걸 1, 2등급 받아낸 아이들 4% 7명이 바로 그 학교 1등급 7명입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마무시합니다. 덕문여고입니다. 덕문여고 또한 EBS 올림포스라고 하는 부교재를 써요. EBS 올림포스는 교사형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친절한 해설 강의가 없으면 혼자 공부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문여고 선생님들은 그래도 강의를 열심히 해주셔요. 애들 부교재 보면 막 경강펜도 줄 꺼져 있고 별표도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응용 변형 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 2등급 컷이 달라집니다. 올림포스 국어영역은 1학년용이 있긴 해요. 한데 사실 1학년용의 수준은 출제가 안 되겠죠. 최소 2학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우리 딸아이가 덕문여고에 가서 내신 1등급을 받겠다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 고2 11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 아까 같은 그 사찰로 가시면 돼요. 전기나 인터넷 통화하면 안 됩니다. 80분입니다. 너 이번 주 안에 풀어내. 내일까지 풀어놔. 오늘 저녁에 푼 거 확인한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시간 안에 국어는 80분입니다. 정해진 문항을 45문항이에요. 풀어서 가장 고득점을 받아야지 그게 실제 점수예요. 선생님 수능도 아니고요. 3시간이면 선택지 하나하나 읽으면 답이 보여요. 그렇게 어렵다는 1등급 킬링 파트의 문제들도 3시간 들여다보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문법적 직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지문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을 때 이 정해와 묘리가 나오는 게 바로 문법적 직관이에요. 한국인이 하면 한국어로 쓴 지문을 몇 번씩 회독하게 됐을 때 묘리를 읽어낼 수 있고 문정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문법적 직관입니다. 우리 아이들 초육, 중3, 고3에서 12년 동안 국어한 프로들이에요. 걔네들에게 2시간, 3시간, 또 이틀, 3일을 끊어서 풀게 하면 다 1등급이 나와요. 학교 시험 또한 50분, 60분 치는데 거기서 문항수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1등급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무시한 평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천점 만점이 나오는 지점수가 아니에요. 덕문여고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11모 연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치시면 거기에 교육 자료실이 있어요.
그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시중에 파는 모의고사 기출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풀어보시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 너무 줍니다. 세 번째 학교가 센텀고입니다. 이제 학교별 기출 유형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항상 1번 하면서 뒤에 과학 선생님 자꾸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좀 수업 중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센텀고등학교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센텀고가 아니다. 그래서 센텀고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남일고등학교나 또는 기타 등등의 다른 학교에 빠지고 있다. 센텀고가 예전의 센텀고가 아닌 이유는 일단 입결이 안 받쳐주고 국어로 따지면 2단 강의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시험 3일 전에 시험 범위가 바뀌어요. 선생님 두 분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혹은 세 분이서 한 분이 진도를 안 나간 반이 있대요. 그걸 시험 3일 전에 알아서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요. 그거 허탈함. 그 바쁜데 진도를 빼놨는데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가 줄어들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바쁜데 선생님 시험 공부 다 해놨는데 그게 빠진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저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들어서 저 과목 선생님들의 수업을 계속 들어서 내가 3학년 때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1, 2등급을 매일 할 수 있을까? 불신투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센텀고가 수요일 빼고는 야자를 풀어주질 않았어요.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수요일만 풀어주고요. 나머지는 풀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애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야자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그 전에도 좀 많이 희미해졌지만 없어요. 이유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부교재라든지 수능력의 강화 수업을 우리가 해소할 수 없으니 범위는 많이 주마. 또는 해고 따라잡기 버전으로 시험 범위나 교재는 많이 만들어주마. 대신에 수업은 네가 해봐라. 이런 버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정시력이 높아지겠죠. 과외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해서. 시험 범위 6분의 1학기 기말고사에 문학작품수가 60개였어요. 62개. 센텀고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일반고의 자존심이라고 주창하면서 해고 따라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납니다. 하지만 입결은 좋지가 못해요. 부교재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내신이 사실은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요. 좀 전방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내신 1등급도 고2 육모 정도는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6월 모의고사. 덕문보다는 조금 쉽지만 일반고의 국어들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등급 숫자도 좀 적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의 교수법이나 강의법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생구 수업했거든요. 2학년들이 지금 수학여행 가서 1학년 수업했는데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니네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센텀고 갈 거야? 아니요. 왜요? 그러면 저는 해고 갈래요. 왜? 이 정도로 공부해야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해고 가서 박사 질래요. 그러면 부산권에 있는 어디 의대라도 가서 나중에 닥터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남일고 갈래. 왜?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내신이 안 나오면 남일 가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1등급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곧 말씀드리겠지만 남일고 안 그렇습니다. 남일고에 뭔가 반전이 보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서 해고를 선택하겠다는 친구들이 나올 만큼 학습량은 많지만 사실 입결은 해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긴 해요. 전교 1등, 2등 정도 의대 진학하고 거의 뭐 제가 볼 때 센텀 문과는 정면입니다. 없어요. 일반고 문과의 현실입니다. 문과 출신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어쨌든 문과를 가면 우리하고 이제 제가 수능 1등급을 만들든 논술, 수시, 논술 수석을 만들든 어쨌든 밀어 넣어요. 문과 선생님의 마지막 책임이고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밀어 넣거든요. 센텀고는 고2 아이들이 이과 때문에 가니까요. 자, 센텀여고입니다. 타이틀 센텀 단 학교 중에 이제 네 번째예요. 해고, 덕문여고, 센텀고. 센텀여고인데 센텀여고 또한 과거 전신이었던 국제외고의 기초가 살아있기 때문에 국어가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에 국제외고 때는 거의 대학교 3학년 때 쓰는 전공책 수준의 중세국어 문법이라든지 이전 수준이었거든요. 애들이 그냥 막 학을 띱니다.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저 대학교 3학년 때 썼던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지문들이에요. 그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센텀여고는 과중이라고 과학 중점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겨서 국어도 난이도가
모의고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뭐, 출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스펙도 좀 많이 줄어든 추세예요. 그래서 국제외고 때보다는 공부하기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부교재를 따로 쓰진 않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3분의 1 정도의 지문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나머지 3분의 2의 전문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따로 하세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생선통학이 아니니까 남은 부분을 찾아서 다 가르쳐 줄게 이런 거죠. 수업은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막 자기 이름을 걸고 문법책도 만드시고 그걸 뭐 권당 시중 판매는 막 5만원짜리인데 애들한테 무료로 나눠주시면서 막 이걸로 시험 낼게 하면서 과잉 친절을 베푸시고 그럼 아이들은 이거 저희 범위가 아닌데 왜 할까요? 배워두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단다.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지만 사실은 뭐 효율성 부분에서는 조금 좀 의문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생과와 똑같습니다. 고2 6모 정도 1등급 만들어보면 이 친구들은 첫 시험에 반해서 국어 1, 2등 합니다. 저희 학원에 1등급 아이가 2명 있는데 얘네들이 고2 모의고사 쳐도 시간 안에 착착 풀어냅니다. 하나는 저하고 중학교 때 했던 친구고 하나는 센여반이 만들어주면서 이제 합류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어디선가 숨은 고수처럼 내공을 쌓아서 혼자 모의고사를 풀어왔던 거죠. 고등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고등선행을 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해요. 3월달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수능 국어영역 모의고사 시험지를 만나보는 아이들은 반갑다 친구야 하고 인사하겠지만 등급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그 친구가 4월 말이나 5월에 치게 되는 첫 중간고사에 내신 반에서 1등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물론 출제 유형과 기조는 다르겠지만 배경지식과 베이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시험을 쳐낼 수 있는 또 지구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의고사 80분을 꾸준하게 풀어온 친구들이 아니라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놈의 새끼 내가 그래서 학원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새끼 공부도 안 하고 후회가 될 겁니다. 그죠? 오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머니 다 카톡하고 계시더라고요. 너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톡을 하시더라고요. 앞자리 앉으신 분이. 자, 다음 이제 해강구입니다. 해강구는 한번 내신 시험 치면 한 번에 막 100점이 막 두세 명씩 나오고 전국에서 14명이 100점이 정도 이랬어요. 해강구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 저는 군대가 싫어요. 여학생이 있어야 되는 아이고. 엄마 난 그래도 남자애들이 있어야 좀 공부가 돼. 이런 아이들이에요. 혹은 해강구 내신이 좀 쉬우니까 그리고 1학년 원생 수가 많으니까 전교생 수가 그래서 1등급 받기 쉽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아이가 이야기할 거 1등급 받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하면 남학생이 많대? 여학생이 많대라고 물어보세요. 얼굴색이 바뀌면 1등급 때문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략이에요. 허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확률상은 공부가 좀 수월하긴 합니다. 해도 강사진 교체로 요즘 수능 만점이 내신 국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100점이 막 9명씩 10명씩 나오게 되면 1등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치게 됐을 때 이제 등급이 확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터무니없이 서술형으로 감점이 들어가고 굉장히 또 범위가 많아지면서 수준을 높이겠죠. 해강구는 아까 센텀요가하고 달리 그냥 고등학교 모의고사 11모 정도 1, 2등급 나오면 상고해 볼 만합니다. 고2 6모 아니고요. 고1 11모. 11모면 고1까지 한 바퀴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고1을 다 배운 정도의 수준이면 그게 1등급, 그러니까 X가 하나, 2개 정도가 되면 학교 내신 1, 2등급 안에 갈 확률이 커요. 한데 이게 남일도 그래요. 해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부침이 심합니다. 첫 시험이 쉬우면 그 다음 시험이 너무 어려워져요. 100점 받은 아이가 다음 시험이 90점 초반이나 80점 말까지도 떨어져요. 서술형에서 심하게 감점을 하고 이렇게 부침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출제 기조는 수능과 내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어떤 점수나 등급이 나오는 공통의 시험을 쳤을 때 우리 아이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잣대는 일반 시중평가 문제집이나 어떤 학원의 어떤 모의고사 이런 것보다는 각 도나 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이 전문가들이 되는 전국연합인 모의고사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1학년 걸 쳤을 때 1등급 정도나 2등급 정도가 나왔다면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해강구에서 내신에 해볼만 합니다. 피라미드의 꼭지점 한 3, 4자리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가요. 저희가 우리 용문중인가요? 예전에 이제 쌍둥이 학생 둘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어 수업을 한 2년 반 했단 말이에요. 청구하려고 준비했다가 이제 원서 넣는 전날에 방향을 틀었어요. 둘 중에 하나가 해강구에 갔고 3년간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는 게 없었어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4학년에서 하나 틀리고 3년 내내 만점이었어요. 입별 말하지도 아실 거고요. 그 친구가
일반고를 가면 세 가지 선택이 하나입니다. 거기 가서 나는 그냥 부동의 1위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인서울 하겠다는 얘기겠죠. 서울대 가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전략으로 오는 아이들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전교 원생이 숫자가 많지만 1등급짜리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려면 이 아이 또한, 우리 아이 또한 해강고에 가서 이 탑클래스에 들어가려면 11월 모의고사 끝나는 1학년 총괄된 모의고사가 1등급. 합격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2등급선까지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학, 독서, 문법이라고 하는 3대 포인트가 메이드가 된 셈입니다. 자, 남아있는 학교가 이제 해강고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남일고예요. 남일고는 저희가 갑자기 만들어진 이제 학급이에요. 센터마이트이 갑작스럽게 남일고에 많이 걸리게 되면서 어머님들 이제 니즈가 생기니까 이제 모아진 반입니다. 5년치 시험지 분석을 해보니까 모의고사 변형이 거의 별로 없어요. 부교재도 없고요. 근데 모의고사 변형을 시도했는데 그 어려운 문학도 아니고 독서도 아닌 제일 쉬운 화법과 작문으로 모의고사 변형을 했더라고요. 요번에 1학기 중간고사 국어에 100점이 11명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던 대로 내신 거예요. 센텀고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남일고로 왔는데 내던 대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쉽게 100점을 받았겠죠? 그래서 한 19명 정도가 1등급이 나오고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비틀고 쪼고 짜내고 깎아내서 애들을 뭐 떡락시키고서 또 완전 떡락시킨 거예요. 또 2학기 중간고사는 또 쉬워졌습니다. 애들이 왜 이래? 선생님이 제가 한마디 선생님이 볼 때는 니네 같은 애들이 올 줄 모르셨던 거야. 그래서 편하게 내도 편하게 틀려줬었는데 또 공교롭게 맞아낸 애들이 있으니까 덜 냈다가 힘 좀 줬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2학기만 어렵다. 제일 어렵겠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하자. 네 하고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얘네들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정도입니다. 원래라면 2년 전까지라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요 다음에 기다리는 학교가 해여고거든요. 해여고는 3월 모의고사입니다. 산모 같은 경우면 그냥 너 중학교 잘 다니는 게 사실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고등국어를 대비해 볼 수 있다 정도의 가능해요. 예전에는 중학교 개근상 받았으면 거의 다 3월 모의고사 1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읽어내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자, 3월 모의고사입니다. 해여고는. 해여고를 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해여고를 가는 이유. 뭐 하품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을 했는데 한 주빨이 해여고 운동장에 가 있다. 바로 옆에 산다.